오늘은 제가 맞춤형 화장품 조절관리사 1번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들에서 다룰 거예요. 암기 방법, 복습법, 단권화하는 방법 이렇게 총 3가지를 다뤄볼 건데요. 여러분 혹시 제가 1번 영상에서 이것만은 꼭 하라고 말씀드렸던 3가지가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잘 실천하고 계시죠? 저는 여러분들 믿어요. 본격적으로 시작에 앞서서 초보 유튜버의 영상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또한 예비 합격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숫자나 원료 함량을 암기할 때 사용했던 바보상자 공부법, 두 번째로 틀린 문제를 복습할 때 사용했었던 포스트잇 방법, 세 번째로 워드를 활용해서 주관식 문제를 대비하고 약점을 정복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바보상자 암기법입니다. 준비물은 뭔가를 담을 수 있는 용기 2개랑 그리고 펜, 그리고 양면 사용이 가능한 종이 아무거나 준비해주시면 돼요. 이 암기법은 숫자나 함량 외우는 것 외에도 간단한 암기를 할 때 언제든지 응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영어 단어 외우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바보상자 암기법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1번 종이 앞면에 원료명을 써주세요. 2번 종이의 뒷면에는 최대 함량을 써주세요. 특별한 조건이 붙는 원료라면 그것까지 써주세요. 3번 아침에 오늘 외울 개수만큼 종이를 작성해주세요. 4번 하루 동안 나만의 방법으로 암기를 하면 됩니다. 저는 소리내서 원료명을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료 함량을 추측해보고 이게 바로 답이 튀어나올 수 있을 때까지 반복했어요. 비졸 1% 자외선 차단제. 오예. 징크 옥사이드 25% 자외선 차단제. 오케이. 클로로부탄올 뭐지? 보존제? 뭐야. 아 0.5% 에어로졸 스프레이 사용 안 되구나. 벤질 알코올은 1% 보존제. 두발 염색용 제품 이용제는 10%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구나. 벤조페논은 자외선 차단제 3%. 5번 자기 전에 원료명만 읽고 원료 함량을 바로바로 말할 수 있다면 똑똑이 상자에, 바로 안 나온다면 바보 상자에 넣었어요. 6번 아침에 일어나서 1번부터 다시 반복합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이면 금요일, 3일에 한 번이면 한 번 이렇게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똑똑이 상자에 있는 종이들을 꺼내서 내가 똑똑하게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이때도 원료명을 읽고 함량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바보 상자에 넣어서 다시 다른 것들이랑 같이 외워줍니다. 이졸은 1% 자외선 차단제였던 것 같아. 그런 것 같은데? 오케이. 아 징크 옥사이드 25% 자외선 차단제. 오케이. 벤조페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외선 차단제인 것만 기억이 나. 클로로부탄올 0.5% 보존제인데 어디에 쓸 수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반복하다 보면 원료 함량 맞추는 문제는 진짜 껌이 됩니다. 보통 원료 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량을 뒤바꿔가지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원료의 함량을 정확하게 알고 많이 아시는 분께서는 너무나도 쉬운 문제가 될 거예요. 이 방법의 주의사항으로는 하루에 외우는 양이 딱히 정해진 건 없지만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외우려고 하다 보면 1번부터 6번까지 다시 반복하는데 외울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끝까지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치지 않도록 하루에 5개에서 10개 꾸준히 할 수 있는 양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포스트잇을 활용한 복습법입니다. 준비물은 포스트잇, 문제집, 펜, 포스트잇을 붙일 노트입니다. 제가 1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똑같은 문제집의 문제를 여러 번 풀어야 돼요. 그 이유는 내가 지금 풀어서 맞았다고 할지라도 일주일 뒤에 시험 칠 때 또 맞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왜냐? 이 시험은 범위가 너무 많고 외워야 될 게 너무 많고 그게 그 말 같아서 너무너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여러 권의 문제집을 푸는 게 아니라 여러 권의 문제집 푸는 거 물론 좋죠. 근데 그보다 우선시 돼야 될 건 여러 번 풀어서 그걸 완전히 문제랑 선지에 나온 개념을 다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집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복습할 때 내가 틀린 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모아서 편하게 볼 수 있는 포스트잇 복습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문제를 풀 때 문제집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답을 포스트잇에다가 적을게요.
답지를 보면서 포스트잇에다가 채점을 하는데 이때 틀린 문제를 문제집에 표시할지 말지는 자유예요. 포스트잇에 틀린 문제에서 몰랐던 거, 암기가 덜 된 거 찍어서 맞춘 개념들을 적어줍니다. 포스트잇을 그대로 노트에 붙여주세요. 저는 매일매일 포스트잇을 붙이고 노트에 처음 붙인 포스트잇부터 마지막으로 붙인 포스트잇을 매일매일 눈으로 쓱 훑어봤어요. 눈으로 쓱 훑으면서 익숙해진 개념에는 동그라미 표시를 했고 또 다시는 틀리지 않을 정도로 익숙하다라고 판단되는 개념은 직선을 그어주고 다시 보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셨다면 노트에는 아마 내가 모르는 개념들이 가득 찼을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거 한번 쓰고 붙인다고 이게 다 암기가 됐을까요? 과연? 당연히 no.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개념을 이용한 문제인데 문제 스타일만 다르게 나왔는데도 4-5번씩 틀려가지고 똑같은 개념을 4-5번 포스트잇에 써서 붙인 적도 있어요. 이게 자꾸 문제를 틀려보고 틀린 걸 계속 봐서 눈에 그냥 아주 익어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히 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주의하셔야 될 게 내가 틀린 문제는 인강을 많이 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 외울 땐 외워야 돼요. 진짜 외우는 시간 또한 필요합니다. 저는 초반에는 소리내서 읽고 틀린 개념들을 다 외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매일 틀린 문제들이 포스트잇이 이렇게 막 쌓이다 보니까 그 양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아주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있어야겠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이것만 하루 종일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에서 내가 몰랐던 개념들을 추려내는 거예요. 그 많은 문제집 속에 있는 개념 중에 내가 몰랐던 개념을 끄집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모르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노트에 붙여서 여러 번 보고 우리 눈에 익숙하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제가 1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우는 거에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시험 전날까지만 정복하면 됩니다. 문제 풀고 있을 때 그때까지만 정복하면 돼요. 시험장에서만 똑똑하면 된다고요. 그 전까지는 뭐 되어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분명 시험 날 때까지 여러분이 반복해서 보셨다면 분명 나도 모르게 외워지셨을 거예요. 분명히 진짜 우리 꾸준히 하는 거에 의의를 두고 너무 꾸준히 하는 거에 의의를 두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이미 꾸준히 하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잘하고 계신 거니까요. 세 번째, 워드를 활용한 주관식 대비 및 무적의 오답 노트. 이름 참 거창하죠? 사실 별거 없는데 말이에요. 시작에 앞서서 이 방법은 타이핑하는 것이 노트에 적는 것보다 더 빠르신 분들한테만 권장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노트에 오답 노트 작성하는 게 더 편하고 그게 더 빠르신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아주 비효율적이라서 비추천드립니다. 제가 3회 시험에서 주관식 20문제 중에 19문제를 맞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공부 방법이 이 워드를 활용한 공부 방법이었어요. 준비물은 컴퓨터와 워드입니다. 이 방법 또한 정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먼저 틀린 문제를 암기할 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번 컴퓨터를 켭니다. 2번 워드를 켭니다. 3번 오늘 풀었던 문제에서 모르는 개념을 적습니다. 4번 숫자나 빈칸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중요한 단어는 글꼴색을 검정에서 빨강으로 바꿔서 표시합니다. 5번 형광펜 모양으로 생긴 텍스트 강조색을 클릭해서 빨강을 선택하고 빨간색 글자가 적용된 부분에 칠해줍니다. 그러면 빈칸 문제를 만든 것처럼 해당 글자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때 서식 복사 기능을 이용하면 편리한데요. 검정색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드래그해서 Ctrl Shift C를 동시에 누르고 내가 색깔을 바꾸고 싶은 부분에 Ctrl Shift V를 같이 눌러주면 그대로 똑같이 빨간색 빈칸이 적용됩니다. 참고해주세요. 6번 이 상태에서 주관식 빈칸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 동안 작성한 선지의 중요 단어 및 숫자를 다 암기할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매일매일 하긴 했지만 앞서 이번의 방법처럼 누적 복습은 하지 않았어요. 1번부터 10번까지가 오늘 한 거라면 내일은 1번부터 10번까지는 건들지 않았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만 건드렸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틀린 개념은 그 포스트잇에다가 썼고 노트에도 붙였고 맨날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딱 제대로 함량이랑 중요한 단어들 암기하고 넘어가는 걸로 했어요.
저는 100% 확신이 있는 선지가 아니면 문제를 맞췄고 틀렸고에 상관없이 다 워드에 작성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앞서 무적의 오답노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틀리고 아리까리하고 헷갈렸던 것들을 이 워드 파일에다가 차곡차곡 모아놨기 때문에 그 어떤 개념서, 그 어떤 적중 문제집보다 값진 나만의 오답노트를 완성한 거예요. 문제로 나왔을 때 또 헷갈릴 수도 있는 거 다 이 워드 파일 안에 있어요. 내가 모르고 시험장에서 또 헷갈릴 수도 있는 것들 다 이 워드 파일 안에 있어요. 왜냐? 내가 과거에 공부할 때 다 헤맸던 것들이니까 또 틀린 포인트에서 또 틀릴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저는 시험이 약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매일매일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같은 걸로 이제 실전 연습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오답노트를 하고 또 다른 개념서를 추가적으로 막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아니고 우리 한 일주일 정도 남았으면 이제 머리에 든 게 많단 말이에요. 이제는 정리가 필요할 때예요. 그래서 다른 개념서를 보는 게 아닌 내가 몰랐고 헷갈렸고 틀렸고 아리까리했던 그 워드 파일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외우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그것만 봤어요. 그리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저는 암기가 확실하게 된 부분은 이제 펜으로 그어서 펜으로 그어지지 않은 부분들을 외우는 데 집중했고요. 아직까지도 헷갈리고 다 암기되지 않아서 펜으로 긋지 못한 내용은 시험장까지 가지고 가서 그것만 봤어요. 그리고 노파슴에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 시험장 가실 때 두꺼운 그런 기본서, 개념서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시험장에 갈 때 정말 모르는 거, 아직까지도 못 외운 거 그런 거 가져가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 다 보려고 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리본을 가져가야 돼요. 그동안 공부하고 거기서 1단원부터 4단원까지 다 보고 들어가겠다는 거 정말 욕심입니다. 개념서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랑 모르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범위가 이게 너무 넓어서 이거를 내가 다 지금 모르는데 시험장에 들어가도 되나? 떨어지는 거 아닌가? 괜히 이런 불안감을 들게 해요. 저는 그래서 되게 그런 생각을 하면 막 조급해지고 시험 치지도 않았는데 되게 진 기분이고 막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는 시험장 나올 때 600점만 넘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무슨 맞춤형 화장품 강사할 것도 아니고 자격증 합격하는 게 필요한 건데 1000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니고 600점 이상 과락 없이만 맞으면 돼요. 그쵸 여러분? 그니까 괜히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들어서 여기저기 손대지 마시고 우리 시험장에 갈 때는 이 워드 파일 정리본 하나만 딱 가지고 갑시다. 그리고 그 강의하시는 강사님들도 1000점 맞기 힘드시대요. 그만큼 어려운 시험이니까 우리는 딱 600점 넘는 걸 목표로 합시다 여러분. 아셨죠? 그렇다고 대충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이 워드 파일을 통해서 내 약점만 딱 잡고 시험장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어차피 시험 문제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걸요. 출제위원이 아니면. 딱 내가 틀려왔던 거, 실수했던 거 그 부분만 한 번 더 보고 가도 분명 문제 푸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예비 합격자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예비 합격자님께서는 4회 시험에 꼭 합격하실 거예요. 제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요새 날도 너무 덥고 시험 범위도 너무 많고 봐도 뭔가 뭔지 모르겠죠. 진짜 공부에 지치기 딱 좋을 때인데요. 우리 잠시 쉬어가도 좋으니까 포기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게 있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셔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저도 이 시험에 2번이나 응시해봐서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하실지 진짜 가늠이 됩니다. 정말 아주 사소한 거라도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힘들 때 저한테 기다려 오세요 여러분. 진짜 대환영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님들 또 구독자님들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사랑합니다 여러분. 또 4회 시험에 합격하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예비 합격자분들 합격의 기운 불어 넣어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고 끝까지 이해되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추가 설명이 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하고 또 건강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오늘 영상에서 시청하시고 좀 더 궁금한 부분이나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